지금 새벽 몇 시냐면 4시 13분. 지금 4시 13분인데 제가 지금 공황 상태예요. 심장이 일단 두근거리고 아까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맥박이 95까지 찌르셨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숨쉬기가 지금 힘들고 지금 다시 80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새벽이더라도 이렇게 숨이 차요. 숨쉬기가 힘들고 일단은 손 떨리는 증상이 있어요. 손이 떨리고 좀 불안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불안한 게 뭐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게 아니라 심장이 떨리니까 그냥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은 병원을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간의 2주 동안에 제가 약을 먹는 기간 동안 공황이 어떻게 왔고, 그리고 이제 공황이 나지는 그 시간과 그거를 일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안 적었어요. 이게 적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말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2주간에 제가 공항에 올 때마다 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때그때 이제 갑자기 오는 거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촬영한다고 촬영을 했는데 한 2컷 정도 촬영을 한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이제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길게는 안 가고 그래도 공항에 한 번 오면 한 2-30분 작용하는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게 이제 공항에 와도 제가 이제 다른 생각으로 넘기니까 그렇게 길게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확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아직도 인제 의문인 게 이유가 없다는 거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오기는 하거든요. 무조건 공황이 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공황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좀 아직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제 답변을 구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병원 갈 시간이라서 병원 갔다 와서 다시 영상을 켜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 볼게요. 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병원을 다녀온 상태고 병원에서 이제 제가 상태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라고 얘기해 주셔 가지고 그간에 이제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한 4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사람이 많을 때 보통 제가 머리가 붕 뜨거나 아니면 하체에 걷는 느낌이 안 드는 그 현시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2주간에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증상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스트레스를 제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만한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제 머리 안에 가득했는데 그거에 한 3분의 1은 거의 제거가 다 된 상태예요. 일이 좀 해결이 됐다기보다 막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면서 공황 증세가 갑자기 훅 내려앉는 것 같아요. 이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황 증세가 뭐 난이도가 맥시멈을 찍은 상태였다면 제가 지금 거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오늘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되게 많이 나았으니까 저 다 나은 것 같아요. 막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증상이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았고 가장 큰 거는 쓰러질 듯한 증상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너무 멀쩡한데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위험한 단계다. 왜냐면은 올라갈 듯, 안 올라갈 듯, 이런 단계거든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2주 더 지켜보고, 2주 동안 공황 증세가 확 올라가지 않으면 약을 이제 조금씩 줄여보자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호전된 상태라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공황 상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공황 장애를 앓는 분들의 가장 큰 요인들이 제가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을 그 스트레스가 그 감당분을 넘쳐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작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병원 갔을 때 뭘 봤냐면 그 뒷자리에 앉으셨던 어떤 남자분이 숨을 계속 헐떡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호흡법이 거치게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기는 숨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그 호흡이거든요. 굉장히 불안해 하셨고 그분이 지금 공황 상태구나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나만 겪는 그런 질병이 아닌 우리 어린 친구들도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알아채지를 못하고 쓰러지고 이게 반복이 되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본인만 알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극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요즘에 내가 만약에 하루에 내가 숨차는 증상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번 있다. 반복이 된다 하시면 메모에다가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을 다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거. 근데 그게 내 삶의 전부를 거의 차지하다시피 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의 반응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 공황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좀 내려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막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사람 문제라면 좀 거리감을 두고 이게 연락을 계속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둘러말을 해서 사람과의 거리를 점차 멀게 하시고 아니면 나한테 둘러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 자극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에 딱 끊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누구나 다 생활을 하다 보면 이기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내 건강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내 건강의 체크를 좀 더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내 건강하는 한에서 남들의 시선을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공황장애를 앓다 보니까. 왜냐면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요, 우리는. 그죠? 아무튼 저는 오늘 진료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좀 저는 만족을 했어요. 저는 만족하면서 선생님 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증상이요. 뭐 별로 없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명절날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많잖아요. 명절날에 주부들은. 근데 움직이는 게 많아지고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원래 주부들은요. 명절 전에 그게 와요. 온갖 스트레스 이제 음식해야 되는 불안감 아니면은 뭐 시댁에서 오거나 뭐 이렇게 친척들이 오거나 뭐 했을 때 자기가 들어야 될 말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명절 증후군이거든요. 근데 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이제 발음이 좀 이상한데 명절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주부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고 또 그때만 되면 호흡이 불안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와이프가 명절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만 처방받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가서 이제 명절 증후군을 겪는 그 사례를 얘기를 하시고 필요하시면 약을 처방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그때가 그거였습니다. 다들 힘든 이 시기에 아프시지 않고 이제 뭐 남편분이 되셨든 주부님들이 되셨든 학생분이 되셨든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해결 방안이 반드시 있다는 거. 내 몸에 어떤 자극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예민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예민하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나 주부님들이나 남편분들이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서스름 없이 간단하게 약을 처방받지 않더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거기는 정신과 상담하시는 그 의사분들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이제 꺼리낌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상적으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정상이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고 사는 거지. 그냥 내가 이런 스트레스, 내가 정신이 약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더 삶은 무거워지거든요. 물론 좋은 삶도 있지만 어떻게 좋은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삶 자체가 고통인데,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고통도 겪을 수 있고 즐거움도 겪을 수 있고 뭐 아픔, 시련, 실망, 배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가 감당을 못한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특히나 남한테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기는 한데 이 친구한테는 되게 조언을 많이 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잘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정신과 의뢰를 해서 이렇게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필요하시면 약 처방도 받으셔서 건강한 정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제가 다 나은 거는 아니라서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